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장그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31일 1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성 ENG 다시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신성 ENG가 오늘도 살짝 슈팅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약간 지금 보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을 실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약간 이 2,5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강세 흐름들을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2,400원 부근까지 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고점이 한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던 상황들인데 그거보다 살짝 높은 이 정도 2,500원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던 상황들입니다. 2,490원까지. 자, 일단은 2,490원까지 오면서 이전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시장들을 보자라고 하면 장 초반에서도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때 당시에는 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향들을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때 당시에 조정을 받았던 게 9시 30분까지인데 이때 당시에도 9시 30분까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시장이 좀 꼬그라지네 라고 하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럼 빨리 팔아야겠다 라고 차익 실현 욕구들을 조금 자극시켰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물량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회복하는 것만큼 회복하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장중 수급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주가를 좀 띄우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차익 실현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장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이다고 보는 게 일단 장기 이평선인 2,200원 부분들은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게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면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한 다음에 장기 이평선 21선 올라올 때까지 61선 올라올 때까지 지지 우행보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좀 받아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21선 올라오고 61선 올라오는 시간들까지 조금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신성 ENG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과제들은 좀 많은 상황들이에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따지고 보자면 자, 일단은 신성 ENG를 보면은 참 이제 자기가 이 아무리 주종을 좀 받고 있어도 참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응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주가 움직임들이 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제가 일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고 장기 평선하고 21선, 60에서 올라오는 거 기간들까지 하면은 이 기간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이제 6월이니까 6월 달까지는 우행보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하고 여기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쯤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한다라고 해도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평균 단가가 여기 2,500원 정도 되는데 2,500원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조정을 좀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볼게 라고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돌아오르키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21선도 올라오고 60선도 올라오고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 길면 한 달 반 이렇게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여기 우행보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이제 급격하게 태양광이 굉장히 산업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산업적인 그런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2,700원까지는 강세 흐름들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추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 방향성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자, 잡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신성ENG 같은 경우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유지가 됐긴 했습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옥상형 태양광, 뭐 풍력 그런 것들이 풍력이 아니라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를 의무화를 시킨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2025년도까지 2배 이상 막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야, 슈퍼 사이클이 오겠구나, 이렇게 돼서 다시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신성ENG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사업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나왔는지는 여기서 나와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좀 보면은,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이거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매출이 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는 났지만, 매출액이 줄어들고 좀 단가가 상승한 요인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정비용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증가가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에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고, 매출액이 리사이클 태양광, 재생에너지 부분들이 매출액이 291억 원으로 매출액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된 건 아니죠. 매출액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근데 엄청나게 또 흑자가, 막 크게 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적자가 비슷한 매출액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흑자가 났다. 이게 1분기마다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들이냐, 그런 상황들이냐, 아니면은 태양광 패널 모듈 이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효과냐, 2분기 3분기에도 흑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2분기 실적이 흑자로 진행이 돼야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차시련들이 2분기 실적들이 확인하는 게 한 이제 7월 중순쯤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6월달 한 달은 우행보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이 소폭 지난 4분기 대비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신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직전 4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흑자 전환이 됐어요. 적자가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이다. 근데 실장적으로 1분기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신재생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 2차전지 드라이룸의 매출이 좀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총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반도체 클린룸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긍정적인데, 분기별로는 좀 줄어들었고 연간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액은 그렇게 분기별로는 22%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한 79%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한국 대만 미국 정부 주도의 투자 지원이 확대가 됐고, 국내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의 초미세 경쟁,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수주 증가 예상, 뭐 이런 2분기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1분기가 좀 부진했다. 2분기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1분기가 조금 부진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이제 작년보다는 증가가 됐는데 직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 요인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안 나왔더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자, 리사이클 태양광 부분들이죠. 태양광 모듈의 SAP, ASP, 이게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가 됐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이 요인들이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됐다. 가동률이 상승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가면서 원가 부담이 좀 완화가 됐고, 태양광, 그래도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비싸긴 할 겁니다. 모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2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근데 부채 비율에 비해서 차입금이 좀 증가가 됐네요.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금 증가로 소폭 부채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입금이 증가가 된 효과, 일시적인 효과이냐, 단기 차입, 장기 차입이 있는데, 단기 차입이 되면서 조금 이제 자금을 수요를 받으면서 일시적인 효과냐, 약간 이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단기 차입도 약간 부채니까 차입금이 증가되면서 부채 비율도 살짝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가 1분기에는 리사이클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랑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있는데, 수주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모듈이 판매 단가가 증가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일단은 자, 태양광 드디어 벼뜨나 판매 가격 수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일본도 그렇고 판매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있죠.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반영을 시킬 만큼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치가 지금 1kg당 한 8,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가보니까 김치를 사려고 갔는데 1kg당 한 8,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kg당 한 15,000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김치 사 먹을 거예요. 김장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사 먹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약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거죠. 판매 단가의 인상을 정가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으면 사 먹을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 원가 상승분을, 원가가 원재료 비용들을 판가에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모듈 수요가 견고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 단가에 정가를 시켜버리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듈 가격 상승을, 폴리실리콘 가격 원가 상승분을 반영을 시키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이것들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들은, 지금 상황들은 다 설명이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신재생 발전 비율이 7%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자, 발전량 자체도 뭐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 헤드림 에너지가 개발 시공하는 태양광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개발 산업 설계, 시공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사업 부분 동반 선장 속 흑자 전환.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도 그렇고 매출이 이게 좀 걸리긴 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줄었다. 근데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하는지 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모듈 이 가격들도 좀 영업이익도 흑자를 좀 이어가는지, 흑자가 좀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2분기라는 거죠. 2분기다라고 하면 7월 중순, 7월 말 이때쯤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일단 방향성을 머리를 좀 들어 올려놓은 상태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좀 나와주면서 우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가능성들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돌파를 해주면 좋죠. 우횡보 흐름들이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방향성들이 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2분기 실적들이 좀 잘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고,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일 때 주가가 장기 평선들을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행보가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행보에 대한 부분들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대비를 감안을 하고 염두를 해두시는,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는 것,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것들이랑 염두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랑 천지 차이예요. 뭐 그런 것들 일단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좀 지켜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도 계속 기다렸었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거는 주식은 역시 고집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전망이 긍정적이면은 그 전망들이 반영이 될 때까지 꾸준히 대응을 하고 지켜보는 건데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멘텀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대응을 해나가면서 지켜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역시 시간과의 싸움. 타이밍이니 뭐니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꾸준히 대응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참고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